오늘 다날 급등했잖아요. 네네. 예, 다날을 좀 계속 보자 입장입니다. 아, 그러게 예, 되네요. 급등을 했는데 물론 뭐 내일 자리에서 당장 뭐 시초가에 사실한 말은 아니지만 다날이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관련된 그 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나 NFT 뭐 이런 가지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묶여서 이제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다날 보면은 사실은 뭐 이런 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10배 올랐잖아요. 이제 차트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죄송해요. 예. 그러니까 다날이 사실 어제 오늘 얘기된 건 아니에요. 이 차트 보실래요? 다날인데요. 예. 지난번에 여기서 거래 올리면서 이게 언제야? 10월 20일쯤 6,000원에서 7,500원 제가 지금 그게 9,000원 이렇게 가더라고요. 뭐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랬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와 이걸 어떻게 사 여기서. 근데 네. 제가 그 다음을 보여드릴게요. 올라 이렇게 올라버려. 그죠? 네, 맞아요. 야, 그러니까 용기를 내가 갖고 못 사는데 이제 2배 올랐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다날 같은 경우는 그 상장한 지가 한 18년, 20년 네. 좀 안 됐다 그러는데요. 네. 그 상장한 이후에 최고가라고 합니다. 그 시총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많이 올라 있는데, 어떻게 사냐.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과연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다날을 좀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뭐 이건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네, 게임의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꿨다.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 투 윈이라는 개념을 이제 플레이 투 언으로 바꿨고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이제 실체가 있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물론 네. 지난주에도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은 실제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네. 실제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게 하고는 있지만 돈을 많이 못 벌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 실체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언급을 하신 것도 맞는데 다만 그걸 명확하게 구현을 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이 있던 부분들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그렇죠. 사실 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이익 지금 두드려 보시면 알겠지만 자이언트 스텝이 영업이익이 몇 억이 나나요? 10억도 안 납니다, 연간.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시총이 얼마입니까? 1조 네. 6천억 되나요? 뭐 그러거든요. 10억도 안 나는 회사가 1, 2억 정도 영업이익 내면서 지금 1조 6천억 한다?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연 지금 시장이 이성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이제 답을 못 하겠습니다. 사실 네.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지금 매매하기가 너무 이제 말이 안 되는 시장이라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다소 좀 비이성적인 어떤 수급에 의한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긴 한데 현재 시장 자체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다만 왜 올라간지는 사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고 정말 그럴지 네. 아닐지를 우리가 이제 판단은 네네.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럼요. 그래서 왜 올라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네. 다날이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네. 드리려고 지금 네, 좋습니다. 새롭게 갖고 온 게 이제 BNPL이라는 개념이죠. 잠깐만요. 폭스레드님은 다날을 오늘 팔았대요. 수익 엄청 나고 판 거 아니야. 근데 얼마나 좋아. 수익 지금 왕창 내셨는데 우린 지금 네. 이제 다날 공부하고 있는데 그죠? 네, 그죠. 다시 사면 되는 거지, 그죠? 네. 오화규님도 오셨고요. 네. 그리고 BTS님 어서 오세요. 선아님. 네. 역시 우리 공부들 아주 매매들 열심히 하시는구나. 장 딱 끝나니까 이제 차고 오시는 거는 장에 열심히 하다가 멋있어. 늦었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멋있어요. 그러면 다날은 도대체 무슨 스토리냐? 네. 들어보죠. 지금 가장 핫하게 좀 다시 떠오르는 개념이 BNPL이라는 개념입니다. 뭐냐고요? 네. 그게 이제 뭐에 줄이냐면 네. 선구매 후지불. 선구매 후지불. 예. 그러니까 이제 buy now, pay later. 예, BNPL. 근데 이게 신용카드 같은 것도 일단 사실은 먼저 카드 네, 사고 나중에 사실은 결제하는 네, 거잖아요.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네. BNPL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화랑입니다. 이 관련된 개념이. 근데 이제 한국은 신용카드의 보급률이라 할까요? 신용카드가 조금은 편하게 보급이 많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포탈이나 이런 업체에서 그렇게 미리 좀 쓸 수 있게 일종의 신용을 주는 거죠. 나중에 결제하게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용카드를 뭐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든지 뭐 신용도 때문에 아니면은 다소 좀 신용카드를 쓰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뭐 젊은 세대, 요즘 특히나 MZ 세대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까다롭게 발급이 돼서 신용카드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NPL이 오히려 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이 BNPL 관련된 이슈가 지금 불거지면서 상당히 지금 급부상되고 있고 많이 이제 이
이 부분들을 도입을 하려고 아주 적극적인 행보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이제 전자화폐 관련된 뭐 NFT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화폐 시장에 대해서 코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맞물리면서 BNPL 관련된 이슈가 지금 이제 트렌드로 급부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Buy now, pay later. 예, 네. 그렇죠.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비슷한 컨셉인데. 네. Buy now, pay later. 그 신용을 준다. 예. 뭐 그거 자체로는 그렇게 뭐 혁신적이진 않아 보이는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실질적으로 그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가 있는 사람들은 뭐 신용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개념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랑 그다음에 이제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쉽게 신용카드를 발급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냐,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미국 같은 경우 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국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더 좋은 단어가 있네요. BNPL보다 후불 결제. 그렇죠. 후불 결제. 네, 딱 네. 와닿네. 이 맞습니다. 단어가.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통카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충전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후불 교통카드가 그렇죠. 탑재가 되면서 그걸 굉장히 많이 쓰고 실제 충전해서 쓰는 교통카드는 거의 안 쓰죠. 그렇죠. 시장이 죽어버렸잖아요.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런 거 이제 차 타는데 나오면 모양 빠지죠. 좀 부끄럽죠. 다시 내려야 되고 얼굴 푹 숙이고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후불 교통카드는 그런 염려가 전혀 없죠. 일단 쓰고 나중에 주는 거니까. 그래서 신용카드가 비슷하게 보인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의미이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BNPL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면 결제 대행 업체가 이제 먼저 페이먼트를 지불을 해주고 소비자는 일정 기간에 걸쳐서 결제 대행 업체에게 분할해서 주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뭐 비슷합니다. 신용카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용카드가 좀 보편화되어 있는 한국 같은 경우에 이게 왜 필요하지라고 조금 이제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보다 BNPL 같은 경우가 그 수수료가 2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맹점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맹점이 수수료를 내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을 낸다 그러면 BNPL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가맹점은 수수료가 2배로 늘기 때문에 가맹점 입장에서는 썩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렇지 않네요. 수수료 더 내야 네네네 되는데. 그렇습니다만 이 BNPL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대부분 BNPL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연령층이 굉장히 많이 쓰고 그렇겠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이게 극단적으로 굉장히 폭증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게 우리 포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더 각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할부 이자도 없다고 합니다. 분할해서 갚는데 할부 이자도 전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MZ 세대가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제가 조금 다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어제 제가 뭐 이제 어떤 그 아주 좀 그 경기도 어떤 먼 곳에서 어떤 기업체 이제 대표이사를 만나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티맵에서 그 대리운전을 불렀어요. 티맵에서. 네, 티맵에서. 그 티맵도 안심 대리가 있거든요. 그 티맵에서 안심 대리가 있어갖고 제가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그래서 뭐 제가 있던 곳에서 가는 곳까지 해서 47,000원 이렇게 대리운전비가 뜹니다. 그래서 이제 티맵 대리운전을 불러서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제가 타가지고 물었어요. 이 티맵을 통해갖고 대리운전비를 47,000원을 제가 결제를 하는데, 이게 카드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냥 바로 결제가 되고 현금을 안 드려도 되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호 뭐뭐에 뭐뭐뭐뭐 이렇게 해서 제가 대리운전을 부르잖아요. 거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가격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 예를 들어서 1호 뭐뭐에 뭐뭐뭐뭐로 불렀을 때 대리운전비가 훨씬 싸대요. 아, 대리운전비가 싸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티맵 뭐 안심 대리라든지 뭐 카카오 대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르면 더 좀 비싸고 비싸고 뭐 그 결제가 뭐가 있겠죠.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존에 그 뭐 전화하는 게 더 싼 거네, 싸기는? 네, 1호 뭐뭐에 뭐뭐뭐로 전화해서 뭐 상담원이 연결돼 가지고 대리운전 있으십니까? 불러주세요. 그러면 아예 배차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통화하는 게 좀 더 싸고요.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 그러니까 카카오 대리나 티맵 안심 대리를 통해서 부르면 되게 비싸다고 해요. 뭔가 수수료를 또 떼서 먹어야 되는 구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왜 하시는 거예요? 대리운전 기사님한테 그러면
저는 이제 잘 몰라서 제가 갔던 지역이 경기도에 좀 아주 먼 곳이어가지고 예.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네. 제가 또 어디를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서 불렀다. 먼 곳을 갈 기사님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근데 과연 그러면 1544 그걸 하지. 예를 들어서 왜 이제 이 맵을 가지고 합니까? 앱을 가지고 합니까? 그 많이 사용을 하십니까? 했더니 젊은 세대들은 그냥 이걸 한대요. 그러니까 MZ 세대들은 이게 가격이 비싸다 싸다 이거 돼서 예, 그것보다 네, 그냥 모바일에서 앱에서 그냥 바로 눌러서 오는 분을 선호하고 비싼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고 해요. 저도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젊어 보시고 제가 항상 저도 이제 예. 뭐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 이런 거 같아요. 네네네. 아니면 기사분들한테 그 참 기사분들은 힘든데 죄송한데 택시를 타잖아요. 네. 어디 가십니까? 아, 뭐 어디 갑니다. 이게 명확치 않잖아요. 네네네. 뭐 국회 앞에 갑니다. 이건 명확한데 네. 예, 어디 뭐 옆에 가서 뭐 가다가 여기입니까? 좌회전합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자체가 사실 힘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이거는 뭐 지금 위치, 갈 위치를 딱 찍어버리면 그분이 어디 가냐고도 물어보지 않고 여기서 알려준 길대로 탁탁 가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죠? 네. 편리함이 있죠. 굉장히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다 알고 있어요. 근데 MZ 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편리함 때문에 그냥 앱을 이용해서 어떤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그걸 결제를 하고 또 이게 뭐 1호 뭐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뭐 돈을 직접적으로 지불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카드 등록을 그냥 해놓으면 그렇죠. 네. 현금을 드릴 필요 없이 그냥 자동 결제가 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대다 주면 그냥 내리기만 하면 되죠. 아, 오늘 엄청 밀당하시네. 아니, 그래서요. 네. 그래서 다날은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컨셉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카드라는 제도가 있는데 왜 BNPL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이게 도입이 되고 네. 확산세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고 있을까라고 묻는 거죠. 근데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BNPL 기업인 페이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페이팔이 27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네.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아마존도 지난 9월에 BNPL 기업 어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핫하대요. 어펌도? 네, 어펌 같은 경우는 이제 제휴를 맺고 네. 고객에게 BNPL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50달러 이상 구매를 하면 수수료 필요 없이 할부로 지불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어펌 같은 경우는 뭐 월마트라든지 그다음에 펠로톤을 포함해서 12,000개의 가맹점과 파트너가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다날이라든지 뭐 NH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 가맹점이 네.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 구조가 비즈니스 구조가 사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어펌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50조 정도 됩니다.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50조.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통적인 신용카드 회사인 마스터 같은 경우도 마스터카드도 내년 1분기에 신용카드 회사 자체가 1분기에 BNPL 사업을 이제 서비스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신용카드사가 BNPL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가 네이버 페이 포인트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 대금 부족분에 대해서 월 30만 원 정도까지 BNPL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신용평가사 보유 금융 데이터와 자체 이제 스마트 스토어 데이터를 결합해가지고 AI 기능을 돌려서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해가지고 자체 신용평가를 돌려서 이제 주는 거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4분기에 모바일형 그 후불형 그 교통카드를 또 서비스를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그냥 주는 게 아니구나. 이 네네. 사람의 모바일 사용 뭐 빈도나 결제나 그럼요. 이런 걸 보고 네네네. 뭐 은연중에 심사를 안 하지만 다 보고 있는 거구만. 내부적으로.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 맞습니다. 주는구나. 네, 맞습니다. 우리가 카카오뱅크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네. 그 카카오뱅크 뭘 갖고 심사하겠어요? 자체적으로 심사력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자체적인 어떤 기준이 물론 그게 정확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별도의 예. 문제긴 하지만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를 출시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월 최대 15만 원까지 BNPL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고요. 토스 같은 경우도 내년 3월에 월 30만 원 한도로 서비스를 본격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BNPL 관련된 시장이 신용카드와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별도로 국내에서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MZ 세대를 포함해서 저희 같은 젊은 세대가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저희 같은? 예, 저희 같은 젊은 세대가 저희 같은? 예, 저는 사용을 할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가는 건데 네.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과소비 조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채 증가 우려도 사실은 있죠. 왜냐하면 네, 이게 네. 당겨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사용자의 3분의 1이 결제 시기를 상당히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목격이 됩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신용 점수가 하락하면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타격이 있고요. 또 신용카드는 가맹점이 1에서 3% 정도의 수수료를 내지만 BNPL 같은 경우는 3에서 7%니까 거의 한 더블 정도의 가맹점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맹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가맹점은 어렵지만 이걸 하고 있는 이런 것들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BNPL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장에서 제가 BNPL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날이 과연 그러면 뭘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좋아지는 거냐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뭐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올라오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왔죠. 네, 아니 제가 볼 때 그거 아니라 이제 단할 얘기 일단 먼저 하고요. 이거는 이제 뭐 과징금 얘기인데 공정위에서 우리 장투왕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이거는 이런 것들은 노이즈예요. 노이즈고요. 우리는 노이즈가 아니라 트렌드를 읽고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단할 얘기, 후보 얘기 먼저 해주시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다날이 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왜 주목을 받아야 되냐 말을 하는데요. 네. 그 다날 같은 경우는 지금 플렉스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렉스페이 다날 같은 경우에 플렉스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BNPL 플랫폼 기업인데 이번에 이제 플렉스 스토어라는 걸 출시를 했습니다. 플렉스페이 그 자회사에? 예. 플렉스 스토어라는 이제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 연 거죠. 그래서 플렉스 스토어를 출시했는데 이게 페이코인과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BNPL이라는 개념을 가상화폐하고 연계를 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페이코인을 통해서 캐시백이 제공되기 때문에 인터넷 최저가보다 가격이 10에서 20% 정도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코인과 연계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인을 갖다가 이제 페이코인을 갖다가 풀고 페이코인을 주고 풀고 그걸 가지고 사면은 그걸 결제 수단으로 쓰면서 실질적으로 페이코인만큼을 차감을 시켜주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싼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이 관련된 플렉스 스토어가 굉장히 가격 매력이 있어서 플렉스 스토어가 열리면서 굉장히 좀 핫하게 이슈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페이코인을 사실 고객들한테 푸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페이코인을 주어가지고 그 코인을 가지고 구매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게 가상화폐를 줘서 그 가상화폐로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유통시장을 이제 굉장히 잡아보자는 개념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게 메가 트렌드가 결국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는 신용카드와 별반 다를 수 없는 BNPL 개념이지만 접근성에서는 상당히 좋고 그다음 가격이 일단 싸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상화폐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유통시장에서 유저들을 유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플렉스 스토어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하나캐피탈하고 BNPL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BNPL 단순한 BNPL 서비스가 아니라 가상자산, 가상화폐하고 연계가 되면서 이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플렉스 스토어의 가격적인 매력이라든지 가상화폐를 갖다 내가 받아서 이걸 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매력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의 페이코인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만 기존의 페이코인을 어떻게 썼냐면 코인을 먼저 구매하고요. 그 다음에 월렛이라는 내가 가상 지갑에다가 잡아놓고 그다음에 물건 구매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페이코인을 구매해서 가상 지갑 월렛이라는 곳에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매 방식을 써야 되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BNPL과 가상화폐를 이제 조합을 하면 일단 선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자동적으로 사야 되는 코인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 코인을 나중에 사는 거예요. 좀 어려우신가요? 일단 말고 일단 듣고 나서 궁금한 거 질문할게요. 그래서 BNPL과 가상화폐 자산이 결합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좋아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인들에게 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갖고 있던 페이코인을 주는 건데 이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면 적게 줘도 되죠. 갖고 있는 내 코인이 내가 10,000개가 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가치가 이제 싸니까 여기서 10개를 줘야 되면. 대신 떨어지면 더 많이 내야 되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 펜을 적게 주고 유도하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코인까지 가져가야 되는 입장에서 개인 유저들이 최근과 같은 코인의 급등상에서 가져간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위믹스라는 게 이제 막 올라갔지 않습니까?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위메이드. 그 위메이드의 네, 위믹스라는 네. 코인이 위믹스.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급등을 하는데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와 넵튠이 주가가 급등하는 거는 보라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카카오가 갖고 있는 보라코인. 그게 위믹스 대비 시가총액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는 것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결국은 거기에 트래픽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네. 가상자산을 활발하게 매매하고 가격을 끌어올리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트래픽에 대한 집중도가 있는데 결국 위메이드가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올리면서 이제 위믹스가 올라가는 부분인데 카카오 그룹이 만약에 그걸 할 수 있느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보라코인의 시가총액이 위믹스의 시가총액이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카카오의 어떤 트래픽으로 본다면 적어도 위믹스의 절반 정도는 보라코인이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시장은. 그 기대감이 있으면서 보라코인이 급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카카오 게임즈나 넵튠이 주가가 급등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 관련된 그 코인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주가가 급등을 하는 거. 물론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논리로 이게 뭐 위믹스의 뭐 시가총액을 보라코인이 정말 절반 정도까지 갈까? 지금 10분의 1 절반 정도 가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냐? 그건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돼요. 근데 시장은 그걸 기대감을 갖고 끌어올리기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뭐 어떤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냐 이걸 대라 그러면 숫자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카카오가 관련 이런 생태를 가지고 간다면 지금 위믹스보다 카카오가 더 파워풀한 거 아니야? 이건 저희가 인정할 수 있거든요.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트래픽과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트래픽을 봤을 때 카카오의 트래픽의 어떤 그런 어떤 힘, 파워 같은 경우 우리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런 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믹스 시가총액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보라가 결국은 이제 한 5분의 1 정도, 절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10분의 1이니까 몇 배는 더 갈 거야.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